컬렉션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거는 또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? 또 잘 물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이라 그래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강현진. 정한미입니다. 강 원장님, 그 지구상에서 살인을 가장 많이 한 동물이 뭘 것 같으세요? 글쎄요, 독사가 제일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모기다 보니까 모기인가요? 답이 너무 정해져 있었죠? 네, 맞아요. 모기예요. 그러니까 모기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. 뭐 독사, 뱀은 5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. 모기 요새도 좀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특히 모기가 주변 사람들은 안 물고 저한테만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전 잘 안 물리는 스타일인데. 역시 피부 천재.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약간 모기 포비아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모기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덜 물릴 수 있는지, 그리고 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덜 가려운지, 또 뭐 흉터는 어떻게 덜 남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실 거예요. 일단 그 모기가 물면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엄청 간지럽잖아요. 왜 붓고 가려울까요? 긁으면 왜 점점 더 가려워지는 거예요? 모기가 우리 이제 피를 빨아먹을 때 피부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에 자기 침을 이렇게 꽂아서 피를 빨아먹어요. 근데 이제 그때 그냥 피만 쏙 빨아먹는 게 아니라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모기의 타액도 우리 혈관 속으로 분비를 한대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니까 모기 침이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뽕 구멍이 나잖아요. 그럼 이제 우리 혈관은 그거를 막으려고 피를 굳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응고작용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그 모기 입장에서는 빨아먹으려고 꽂았는데 이게 굳어버리면 빨아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, 그래서 이거를 굳지 않게 하려고 히루딘이라는 물질을 우리 이제 혈관 속으로 주입을 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히루딘이라는 물질, 우리 몸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물질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 몸이 이 히루딘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이제 분비를 해요. 그래서 이 히스타민이 우리 혈관을 이렇게 늘어나게 하고, 그래서 혈관이 늘어나면서 이제 안에 있는 혈장, 피 속에 있는 그 액체 물질이 밖으로 새고 이러면서 피부가 붓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가려운 것도 일종의 그 방어 기전이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저는 또 이런 게 또 궁금했어요. 우리 이제 피 검사 하잖아요. 근데 피 뽑을 때도 그 혈관 찾으려고 막 고무줄로 묶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하는데도 혈관이 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 모기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모세혈관을 잘 찾는 거예요? 얼마 전에 유퀴즈에 무기 박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. 그 박사님이 이걸 얘기를 해주셨어요. 이것도 이제 과학자분들이 잘 밝혀 놓으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모기가 아까 우리 혈관에 꽂는 침 있었잖아요. 그 침 끝에 냄새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각모, 조그마한 털이 있대요. 털이 있고 그 감각모 안에 그 동물의 피 냄새에 되게 강하게 반응을 하는 후각 수용체가 발견이 됐대요. 그러니까 결국은 모기는 겉에서도 피 냄새를 맡고 혈관을, 모세혈관을 찾아서 찔러서 빨아먹는다는 거죠. 모기가 또 피를 빨아먹는데 30초면 다 빨아먹는다고 합니다. 또 그리고 그러면 그런 말들 있잖아요. 그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. 여러 명 같이 있어도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이나 뭐 냄새 많이 나는 사람이 더 잘 물린다. 그런 거는 진짜일까요?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. 저도 그랬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래요. 그러니까 모기가 정말 냄새를 잘 맡아서 20m 밖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특히 모기는 땀이나 암모니아 냄새 이런 거에 되게 강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좀 더 잘 물리잖아요. 실제로 같이 있으면. 근데 이제 이것도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대사가 더 활발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잘 찾아가서 아이들을 더 잘 문다고 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술 마시고 나면 이게 취해서 내가 물렸는데 못 때려서 그런 건지 왠지 더 잘 물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또 마찬가지로 대사가 활발해지고 열이 나고 땀이 나고 하면서 그 땀 속에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요산과 암모니아 이런 성분이 있어서 모기들이 또 이 냄새를 맡고 가서 술 마신 사람들을 잘 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모기 기피제를 옷이나 이제 몸에 뿌리는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이런 많은 제품들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. 네네.
그 일단 모기 기피제 이제 뒷면을 보면 성분이 표시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성분들이 실제로 모기를 죽일 수 있는 성분들은 아닌데 이제 모기들이 싫어하는 성분들이라고 해요. 디에틸톨루아미드가 가장 흔하게 많이 쓰고 또 이제 오래된 성분이긴 한데 이 성분이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알려져서 이 성분은 이제 만 12세 이상에게 쓸 수 있게 그렇게 공고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카리딘이라는 성분은 후추 추출물이랑 비슷한 성분이래요. 근데 이거는 세계보건기구 WHO나 FDA에서 추천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된 성분인데 이제 이 성분은 만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임산부랑 수유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강 원장님 애기 아직 2돌 안 됐으니까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제 이카리딘 성분이 있는 걸로 써야 되고요. 그래서 이 각 제품의 어떤 그 성분마다 쓸 수 있는 그 사용 연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뒷면을 잘 보시고 이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들 손목에 이렇게 팔찌처럼 찰 수 있는 모기 퇴치 팔찌도 팔잖아요. 여러 가지 막 캐릭터들도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저도 좀 몇 개 구매한 적이 있긴 저희 하거든요. 집에는 컬렉션이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아기가 약국 갈 때마다 집에 와서 네네네. 그렇군요. 네. 근데 이런 거는 또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? 이게 벌레 퇴치 팔찌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이 성분으로 이제 써 있는 걸 보면 대부분 천연 아로마 오일, 이런 유기농 오일 이 정도로만 써 있어요. 실제로 성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 있는 건 사실 많지는 않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향들이 시트로넬라나 아니면은 오렌지 계열 이런 계열의 이제 향들이 많은데 이 향들이 이제 모기나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은 맞대요. 그렇긴 한데 실제로 퇴치할 수 있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입증이 된 게 없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유효한 성분들이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성분이 있는 제품들은 이게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팔찌 같은 경우에는 의약 외품이 아니라 그냥 공산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분명을 표시할 의무가 없는 거죠. 네. 실제로 어떤 성분인 건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면 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그 연령대에 맞는 모기 퇴치제를 쓰는 게 제일 좋겠네요. 그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모기 퇴치제를 쓸 때 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이 야외 활동을 다 끝나고 집에 왔을 때는 비누랑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뿌렸던 옷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해요. 이게 성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뿌렸을 때 옷감이 변색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대요. 그래서 옷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.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. 네. 그럼 이렇게 모기 기피제도 쓰고 했는데 그래도 물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우리 막 어렸을 때 고전적인 방법으로 막 십자 하면은 십자 하면 좀 빨리 낫는다고 해가지고 별자도 한 적 있어요. 저는 별자 하면 더 효과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거나 침을 바르기도 했는데 그런 걸 해도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.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 피부를 차갑게 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집에 있는 얼음 같은 거, 얇은 천 같은 데 싸서 이제 대고 있거나 아니면 요즘에 아이스팩 많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대고 있으면 시원해지면 덜 가렵거든요. 이게 이제 우리가 피부가 온도가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을 하잖아요. 혈관이 수축하면서 이제 아까 가려움증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히스타민 성분, 이 성분이 좀 분비되는 거를 줄게 해주는 거죠. 차가운 것 자체가. 그래서 가려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피부를 차갑게 하면 그 차가운 감각을 느끼는 신경 자극이 활성화가 돼서 가려운 느낌이 덜 느껴져요. 좀 어렵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가운 걸 느끼느라 가려운 거를 못 느낀다는 얘기거든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침 발랐을 때 좀 이렇게 덜 가려운 것도 침 바르면 좀 시원해지니까 덜 가려운 거죠. 그러니까 침 바르는 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는 했네요. 그죠. 있다면 있는 건데 네. 또 위생상 좋지 않으니까 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웬만하면 이제 얼음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약 바르기예요. 그래서 보통 그 여름에 물린디, 버물리, 물파스 이런 것들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름에는 한 통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차갑게 하는 거랑 그 버물리랑 이 원리가 좀 다른 거예요? 네, 달라요.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
차갑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거 외에도 다른 가려움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.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항히스타민제. 아까 우리 물렸을 때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가려웠었잖아요. 그래서 이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. 그리고 두 번째는 국소 마취제. 아예 이제 피부를 마취시켜 버리는 거예요. 가려움증을 못 느끼게.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발적제. 아까 이제 우리 쿨링, 차갑게 하는 거 얘기했었는데 이 발적제는 아예 그냥 화끈하게 만들어서 가려움증을 또 못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. 아까 뭐 차갑게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피부를 아예 화끈거리게 만들어 버리면 그 화끈거리는 느낌 때문에 가려움을 못 느끼게 되는 거기 때문에.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기 물린 부위에 또 자국이나 흉터가 남잖아요.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, 흉터 많이 남죠. 특히나 뭐 캠핑 갔다 오셔서 막 정말 여러 방 물렸는데 그거 다 흉터로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오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. 요즘에 또 캠핑에 많이 다니시니까. 은근히 또 오래 가거든요. 맞아요, 그게. 맞아요. 그러니까 모기에 물린 흉터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흉터는 아니고 색소 침착이거든요. 그냥 색소가 까맣게 앉은 건데 이거를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빨갛게 되고 가렵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피부염, 염증인데 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색소 침착이 잘 생기거든요. 근데 이제 보통 색소 침착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죠. 저절로 좋아지는데 유달리 모기가 물리고 생긴 색소 침착은 되게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모기 물릴 때 우리가 뭐 팔, 다리 이런 부위에 물리잖아요. 그래서 이 팔다리는 다른 부위들에 비해서 이 색소 침착이 되게 오래 가고 원래 그 부위 자체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국들은 뭐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팔다리에 물린 이제 부위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과에 오셔서 이제 색소 치료, 레이저 치료, 뭐 레이저 토닝을 많이 하죠. 이제 그런 치료를 받으면 또 자국을 지울 수가 있어요. 또 이거는 저희가 이전에 찍었던 이제 바디 색소 레이저 토닝 편에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 편을 보시면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거예요. 참고해 주세요. 오늘은 이제 정 원장님과 같이 모기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올 여름은 특히 또 장마철도 굉장히 길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높은 습도와 온도, 뭐 그에 따른 많은 모기들의 번식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.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더 현명하게 모기를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